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종합소득의 인적공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적공제가 무엇인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과표에서 뺄 수 있는 인적공제입니다. 자, 계산 구조를 보시면 자, 이자 배당 우리가 배운 사업 근로연금 기타는 우리 종합소득입니다. 그렇죠? 이자와 배당은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소득이고요. 이걸 합산과세하는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여섯 가지에 대한 소득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오늘 배울 이제 이쪽 공제. 사람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해준다는 물적공제는 연금보험공제고요. 이따 배우는 기본공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나오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자, 8단계 세율인 우리가 45%까지 6에서 45%. 그럼 여기 산출세액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뒤에 배워야 될 세액공제,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세액공제 되시는 거고요. 여기 이게 이제 빼시고 나면 우리 결정세액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액 뺀 게 이제 우리 중간연합액이나 사업이 있으신 분 원천징수세액 뺀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차가압 납부세, 자 납부할세.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시면 환급이 되시는 거고요. 플러스가 되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배워야 될 거죠. 인적공제죠. 자, 인적공제는 이제 사람 수에 따라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세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있느냐, 아니면 또 가족 관계수가 이제 뭐, 세 사람이 쓰는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틀리고, 뭐, 열 사람이 쓰는, 자, 흥분의 대가족화처럼, 그렇죠? 뭐, 열 명도 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분이 쓰는 가족 구성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임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을 하고, 그 부양가족에 따라 세부담을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별화하기 위한 이제 공제를 우리가 인적공제라고 얘기합니다. 소득세에서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150만 원 되면 자, 이제 인적공제 이게 종합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의 추가공제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이게 본인부터 출발합니다. 자, 나는 소득의 제한, 이 조건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나이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소득도 상관없다. 내 거를 이제 공제하시는구나. 자, 연령,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자, 배우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 공제 부분에 있어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에. 그러나 소득 금액의 제한은 받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자가 이제 소득 금액이 뒤에 배운 이제 연 100만 원입니다. 자,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걸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세에 나와 있는 소득의 100만 원이 일단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인적공제 150만 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 넘어가면 공제를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하면 사망한 그에는 귀속되는 연도에 하루라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망은 됩니다. 뒤에 있는 부양가족도 다 똑같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본다는 거. 12월 31일 이전 사망하면 사망일 전으로 보는 거니까 자 소득공제법에 들어가신다는 거. 이혼은 안 돼요. 이혼은 중복공제 논란이 나와가지고 이혼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죠. 직계존속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얘기하신 거고요.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는 올해 뭐 귀속되는 연도가 뭐 2024년이다, 2025년이다 이렇게 되면 그 해 연도에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 나이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만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돈을 벌면 100만 원 이상 벌면 안 해주시겠다는 국가는 자 직계비속 입양자도 포함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자, 올해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귀속이 2024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2004년생까지가 되는 거예요. 귀속연도에 만 나이가 생일이 지나면 만 나이가 넘어도 그 만 나이에 된 20세가 되는 해를 살았기 때문에 걔는 공제가 되는 그 다음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돈 벌면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형제 자매는 이제 옆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20세 이하여야 되고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중간 샌드위치 나이는 공제 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자,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얘도 똑같이.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수급자가 되는 이 여건들이 있어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쪽에서 수급자의 개념이고요. 여기 소득세에서는 소득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자,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갔다. 그 예외적인 요건에도 들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아동이 있어요. 위탁아동은 내가 위탁받아서 이제 뭐 갓난아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어린 아기를 받을 수도 있고 좀 크신 분들도 근데 이제 이게 연령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18세 미만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또 안 해주고요. 자, 그럼 18세가 넘었는데 연장을 하고 싶으면 이제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얘가 연장 기간 신청서 띄워오시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20세까지는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연장이 된다. 원칙은 이제 18세 미만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공제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적공제. 자, 이제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에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랬을 때는, 자, 우리가 초본을 띄게 됩니다. 자, 그럼 초본을 쓰면 이제 얘기하면 어디까지 나오게끔 하면 형제 자매도 나오게 해주세요. 뭐 부모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띄워옵니다. 그럼 그거를 제출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주거 형평상 떨어져 있어요. 별거돼 있지만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봉양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계비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꼭 같이 한 집안에서 살지 않아도 그분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폭에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외국에. 그럼 나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등본에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옮겨놨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분은 소득이 없으면 이제 20세 이하의 자녀면 공제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이 아까 얘기한 100만 원의 사례죠. 100만 원에 근로소득은 원래대로 하면 333만 원에 근로소득 공제가 233만 원이 딱 100만 원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어요. 예외적으로 총급여에 제가 근로소득 할 때 말씀드렸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근로소득 하나만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해서 1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공제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연금소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총연금이 510만 원, 연금소득 공제가 416만 원이에요. 그럼 딱 1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적공제 대신 넘으면 안 되고요. 근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죠. 이 예외적인 사항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적연금 우리가 얘기하는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결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부양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또는 직계비속 사업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가 안 됩니다. 아까 기타 소득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일단 100만 원인데 다른 소득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더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예외적인 사항이 있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 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전 시간에. 자, 3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이자와 배당은 2천만 원 기준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나 배당이 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제발 좀 통장에 2천만 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종결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자, 퇴직은 마찬가지예요. 비과세제외 100만 원이 넘어가면 퇴직금 1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공제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필요경비 뺀 나머지 100만 원이 넘어가면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연간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이 아까 6개 소득하고 퇴직도 있고 양도도 각각의 소득이 있으면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100만 원 이하가 되면 공제가 되는 거지만 넘어가시면 공제가 안 되신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아까 얘기하는 우리 이제 입양자 포함한다 그랬죠?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셔야 돼요. 나도 장애인이고 배우자도 장애인일 경우에는 우리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6개월 이상 위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귀속연도에 10월 달에 아이를 위탁받았으면 6개월이 안 채워졌잖아요. 10월, 11월, 12월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다음에 1, 2, 3월이잖아요. 그럼 올해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연도 가서 받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연도를 빼실 때는 태어난 연도와 귀속연도 빼시면 만 나이가 나왔어요.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연말정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는 공제가 되는 거고요.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우리가 안 되시는 거고요. 자, 인적사항에 이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뭐 미혼은 안 되고요. 사실혼도 안 돼요. 자, 그 다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의 소득공제폭이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배우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인 장모 다 되시는 거예요. 계부 계모도 다 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근데 한 칸 건너는 안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외삼촌 안 됩니다. 내 직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외삼촌 안 됩니다. 이모부 안 돼요. 고모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며느리는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며느리는 안 돼요. 아버님이 봤을 때 며느리가 되었어. 또는 장인어른이 봤을 때 장모님이 봤을 때 사이가 왔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인 경우에 둘 다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자, 한쪽에만 장애인이에요. 그거 안 돼요. 자, 고모, 조카 안 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사망을 하는 거는 사망일 전일이에요. 과세기한 종료일 12월 30일 현재 상황으로 보시는 거고요. 사망은 사망 전일이고요. 장애인은 이제 장애 전, 치유 전일로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도 있고 국가보훈청에서 발행해지는 이제 장애인 관련된 상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증명서 같은 게 있으세요. 장애인 증명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증 환자라는 건 이제 장애인이죠. 말기 암 환자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이제 발급을 해줘요. 이런 게 이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에 해당되면 이제 프로그램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되시는 거고요. 직계비속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도 해당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녀세액공제에 해당된다는 거 이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자, 직계비속 장애인이고 며느리 사위, 그죠? 장애인인 경우에 1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이제 공제폭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 공제가 돼야 추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추가 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얘기한 경로 5대자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동거봉양하시라고, 모시고 사시라고. 자, 이건 이제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이어야지만 공제폭에 들어가십니다. 1인당 100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추가 공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연령의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의 제한이 있어요. 아까 배운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넘어가시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1인당 금액이 연 200만 원까지만 이제 공제를 해주실 거예요. 추가 공제는. 자, 부녀자 추가 공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해당이 되시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자만 받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예요. 자,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홀로 키우시는 분들,
이제 세대주인 경우에는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돼요. 자, 내가 만약에 내 와이프가 자, 사업이 있다 이거. 그러면 이제 그분은 본인 앞에서 내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제폭에 된다라는 거죠. 왜? 본인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우리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어도 이분이 여자분이시고 당연히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총급여로 얘기하면 4,147만 588원이 넘어가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 문제는 그냥 대부분 이제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 넘으면 공제 안 되시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한부모 추가 공제는 이제 우리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죠. 그죠? 없는 근로자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직계비속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자분도 되고 남자분도 돼요. 자, 근데 이제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가 중복 공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세대주인 경우 그 부양가족이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있으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공제 폭이 큰 금액인 한부모 공제를 받겠죠.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자,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가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자 이런 경우죠. 우리가 얘기하는 방탄 씨는 부양가족이 있는 배우자, 자녀 3명 있다. 만 20세고 자녀 1명 있고 20세 미만이 2명 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 우리가 얘기하는 여긴 직계 존속이 너무냐 하면 다 계시고요. 본인 외 소득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몇 명입니까? 라고 곱하기 하시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래서 얘는 7명이죠. 그래서 150만 원씩 1인당 되니까 1,050만 원이 공제되는 거죠. 본인 대죠? 배우자 소득 없으니까 대죠? 자녀 3명 다 되는 거죠. 만 20세가 된 해 하루에도 살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갑니다. 다음 연도부터 안 되는 거죠. 올해는 귀속연도에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 2명 있으시고, 그래서, 괜찮을까? 만 20세가 되는 해에 도달해도 기본공제 가능하다. 자, 펜트하우스의 소득세 인정하는 장애인입니다. 자, 장애인은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의 제한이 있고 나이의 제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공제도 받고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 이분에 한해서는. 자, 그래서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350만 원이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부양가족에 대한, 아래에 대한 배우자 연령에 대한 모두 충족한다. 수동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120만 원 있는 배우자는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자, 그 총급여로 따지면, 우리가 거꾸로 환산해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500만 원이 안 넘으신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이 되거든요. 소득 금액이 총급여가 500만 원일 경우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가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이하면 다 되시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총급여로 얘기하면 500만 원까지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되시는 거고요. 인적공제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죠. 근로소득 중에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니까 공제 가능하신 거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 퇴직소득이 80만 원이고 양도소득이 75만 원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개 합산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가 안 됩니다. 장모님은 공제가 안 되시는 거고요.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 종교예요. 자, 소득이 없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자, 2억 원. 자, 그러면 이분은 소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자,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공제되시는 거고요. 자, 국내 정기예금이 장남이 이자 소득이 2,200만 원. 그럼 2천만 원을 초과하셨습니다. 소득 금액이.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공제가 안 되세요. 2천만 원 기점으로 하는 거니까 이하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일시강연료가 소득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1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20만 원. 그러면 이분은 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300만 원까지니까. 그래서 인적공제 안 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종결이에요. 얼마를 받던 관계없죠. 분리과세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일용근로소득은 인적공제에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걸로 보여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종결, 그래서 이 장모님은 받을 수가 있다. 자, 사업소득 금액이 3,500만 원이시고 필요경비가 335만 원. 이게 이제 세무상이 인정되는 필요경비하고 총수익 금액이에요. 뺐을 때 100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이 500만 원인데 70%인 경우에 거꾸로 환산하시는 거니까 이게 4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 500만 원 이하의 자야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되시는 거고 아까 총급여 450만 원이었잖아요. 이하되는 거니까 소득 요건 갖추신 거고 합산해서 100만 원 넘어서 안 되신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분리과세 종결시키셨어요.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아예 종결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없는 걸로 보고 2천만 원 초과돼서 안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초과되셨죠.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는 건 종합과세 하시는 거고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종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인적공제가 되신 거고요. 아까 사업소득은 100만 원이 넘어져 150만 원 됐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적공제 해당이 안 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적공제 자, 어떻게 받는지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연령의 차이 그다음에 소득 금액이 어떨 때 100만 원이고 어떨 때 급여가 있을 때는 얼마까지 되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뒤에 게 연결돼서 여러분 전산행 갈 때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갑니다. 계속 반복하세요.